안녕하세요. 플라자 호텔에 있는 주옥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플라자 호텔은 서울시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호텔 중에 한 곳입니다. 그 대중교통 접근성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옆에 덕수궁도 있으니까 들리신 김에 저런 곳들도 산책 겸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시청광장도 산책을 하기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렇게 저 잔디밭을 계속 돌고 계세요. 아마 이 주변에서 점심 드시고 나서 식후 운동으로 운동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날은 황사가 심해서 평소 같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건강에 좋아 보일 것 같은 날씨였는데 요즘에는 마스크가 기본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황사가 심한 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동하기 좋은 호텔이에요. 플라자 호텔에 있는 음식점들을 잠깐 보면은 뷔페인 세븐스퀘어, 약간 큰 호텔이면은 하나쯤 있는 뷔페예요. 예전에 저도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잘 돼 있는 뷔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식당 도원, 예전부터 유명한 중식당이에요. 호텔 중식당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팔선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도원이 더 유명한 시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맛있는 중식당이에요. 디어와일드, 설해마을 쪽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인 스와니의 셰프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리고 한식당 주옥, 여기가 원래는 청담동에 있는 곳이었는데 플라자 호텔로 2019년 정도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모던 한식 하면은 떠오르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 강남 쪽에는 이쪽 장르에서 유명한 곳이 세 군데 있어요. 밍글스랑 정식당 그리고 권숙수, 세 군데가 다 미슐랭 투스타이기도 하고 위치도 상당히 붙어있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곳을 같이 놓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가격도 셋 다 비슷해요. 셋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주옥도 이 세 곳이랑 한식이라는 포지션으로 보면은 비슷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식당하고 비슷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업장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코스로 나오는 한식이 한식이다 보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주옥만 그런 건 아니긴 하죠. 한식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아무래도 친숙한 경우가 많아서 먹으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플라자 이야기. 호텔 주차장은 호텔 끼고 들어가면 되는데 주차를 하고 나오면은 옆 건물인 하나 빌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호텔 수영장도 이 하나 빌딩에 있습니다. 꼭대기층에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은 빌딩을 건너서 수영장으로 가게 되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것보다야 약간은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플라자 호텔 이야기는 나중에 여기 숙박하게 되면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옥은 셰프님이 장이나 식초를 직접 만드십니다. 들기름도 직접 만드시고 이런 베이스를 셰프님이 중시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메뉴판을 보면은 거기에다가도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메뉴 주문하고 음식 나오기 전에 약간 심심할 때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좋더라고요. 미술관 갔을 때 그 아는 그림이 좀 더 재밌는 것처럼 사실 음식도 이제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맛있는 음식이야 그 재료를 알던 모르던 그 입에서 맛있어야 맛있는 거지만 또 음식에 스토리 같은 게 들어가면은 먹을 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스토리만 있고 이제 맛이 없으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주옥은 호텔 3층에 있습니다. 내부 사진과 영상이에요. 여기는 창가 좌석이 아닌 쪽이고 창가 좌석이 꽤 있어서 예약하실 때 창가 쪽으로 부탁을 하시면은 뷰가 괜찮아요. 이거는 미쉐린 타이어 인형이랑 원스타 명패. 저 친구 이름이 비벤덤이에요. 이거 생긴 것보다는 이름이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장이랑 식초 담가 놓은 걸로 보이네요. 여기는 룸입니다. 주옥 룸은 독립 룸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병풍을 세워서 공간을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반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가 금액은 없어서 편합니다. 뷰는 뭐 좋죠. 플라자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시청 앞에 있는 잔디 광장 덕분에 득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 세팅, 그리고 메뉴는 점심 세트 하나만 있어요. 9만 원입니다. 메인 메뉴만 하나 고르면 돼요. 저는 양갈비를 골랐고 일행이 3만 원 추가한 부채살을 골랐어요. 테이블 위에 천 같은 게 있는데 저 천을 풀어보면은 안에 수저가 들어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거는 마지 음료 산사화채, 그냥 마시면 돼요. 이거는 같이 주는 매작과 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우깡이랑 비슷한 맛이 나요. 인당 이 두 개라 약간 조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리필은 안 해봐서 리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웰컴 음료로 식초로 에이드스러운 음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과 식초랑 포도 식초 중에 고르면 됩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셨다는 식초예요. 이 식초는 괜찮은데 그 아래에 있는 청이 좀 강해서 약간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입거리가 나왔어요. 국내산 한우 고추장 육회와 계란 노른자 젤리가 왼쪽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간장 찜닭 크루메스키. 둘 다 한입거리답게 사이즈가 조금은 작아요. 이거는 맛은 고추장 때문에 살짝 매콤한 육회 맛이고, 육회 위에 노른자 젤리가 좀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크로메스키는 러시아식 크로켓이라고 합니다. 크로켓은 튀김이죠. 찜닭을 깻잎으로 싸서 튀겼습니다. 찜닭 튀김인 건데 찜닭이랑 깻잎은 원래 잘 어울리고 그거를 튀겨서 먹는 거라 맛있습니다. 세 가지 제철 나물과 해산물이 나왔어요. 왼쪽부터 보면은 무늬오징어 밑에 엄나무 순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고추장입니다. 중간은 새조개랑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된장 마늘 소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빨간 거는 참치 속살을 숯불에 좀 굽고 두릅이랑 고추 소스. 봄나물들에 맞춰서 해산물이 한 점씩 나온 거네요. 해산물들도 맛이 좋았어요. 속살이 약간 산미가 덜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오마카세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나물들도 제철 맞춰서 나온 나물들이라 맛있습니다. 제가 나물을 잘 안 먹기는 하는데 나물들도 가격이 약간 있는 곳에 갔을 때 나오면은 뭔가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깔려있는 소스들은 생각보다 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씩만 찍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장어랑 막걸리빵, 술빵입니다. 막걸리빵을 버터에 발라서 숯불로 굽고 그 위에 숯불로 구운 바다장어를 올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큰 거는 쪽파랑 산초를 올리고 작은 거는 오징어 먹물 빵가루를 올렸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술빵이 좀 단맛이 나는데 버터를 발라놔서 그런지 이거 상당히 고소합니다. 그리고 위에 장어를 올려놔서 빵만 먹었을 때 그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채워지네요. 산초 터지는 느낌도 좋고 이거는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네요. 두 개가 밑에는 같은데 위에 올린 것 때문에 약간 다른 느낌이 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빵도 숯불에 굽고 장어도 숯불에 구웠는데 나온 음식은 차갑게 나왔어요. 숯불에 구웠다고 하셔서 나왔을 때 약간 따뜻한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차가워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갈치튀김, 갈치뼈를 빼고 뼈 대신 애호박을 채웠대요. 그리고 튀겼습니다. 아래 깔려있는 소스는 새우랑 배추를 사용한 소스인데 이 갈치보다 소스가 더 기억에 나네요. 소스 맛이 새우 때문에 약간 각각류 감칠맛이 있어요. 감칠맛도 있고 배추 단맛도 느껴지고 그냥 국처럼 떠서 먹어도 맛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간이 좀 있어서 진짜 국처럼 떠 먹으면 좀 짜고 갈치 같은 뭔가 담백한 거를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은 주옥의 맛. 저 소스가 들기름이에요. 뭔가 좀 더 넣긴 했는데 비율이 상당히 들기름입니다. 이게 셰프님이 만드신 들기름이에요. 아래는 전복 소라를 다져 넣고 메추리알 위에 캐비어를 좀 올려놨어요. 들기름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들기름이랑은 다릅니다. 기름이긴 한데 부드럽다고 해야 되려나요? 이 기름인데 기름을 퍼먹는 느끼함까지는 아닌 게 좋았어요. 소라 같은 애들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옥에서 계속 시그니처로 사올 만한 것 같아요. 다이닝에서도 보면은 정식당의 김밥처럼 시그니처 음식으로 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름부터가 주옥의 맛이니까 주옥은 이게 시그니처네요. 이제 메인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세팅을 해주세요. 이거는 일행이 주문한 숯불에 구운 부채살과 간장 양념에 익힌 스지와 전복초 3만원 추가입니다. 저 부채살은 양념된 부채살이에요. 이게 맛도 괜찮고 플레이팅도 예뻐서 좋아요. 좋은데 3만원을 추가로 내고 먹기에는 약간 아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양갈비 추가금 없는 메인 메뉴예요. 이게 일행의 양갈비고 그리고 이게 제 양갈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일행의 양갈비가 좀 더 맛있어 보이네요. 숯불에 구운 2주간 드라이에이징을 한 양갈비. 아까 먹었던 장어도 그렇고 참치도 그렇고 숯불을 많이 사용하시네요. 일단 피워두면 많이 사용하는 게 좋긴 하죠. 색을 보니까 굽기도 잘 구워진 것 같아요. 한 대가 나와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지 양이 많이 적은 편은 아니라 좋았어요. 그런데 메인 같은 경우는 양갈비 외에는 다 추가 비용이 있어서 양갈비 안 먹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좋지만 다른 거보다 양이 좀 호불호가 있는 고기라 이 부분은 좀 아쉬워 보여요. 기본 메인이 이제 계속 양갈비는 아니고 달라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요즘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메인이랑 같이 나오는 밥이에요. 반찬들이랑 위에 한우 육장이 있는데 같이 한 번에 비벼서 먹는 걸 추천하시네요. 육장이 간이 강하지는 않아서 저는 다 넣어서 먹었습니다. 고소한 비빔밥이 돼요. 한식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따로 메인 고기 따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옥은 같이 줘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죠. 양갈비가 그냥 넘어가도 양념 부채살 구이 같은 거랑 밥이랑은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디저트는 빙수. 아래에는 딸기 소르베랑 젤리 같은 게 들어있고 위에는 우유 빙수예요. 소스는 바닐라 앙글레즈 소스입니다. 앙글레즈는 커스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빙수는 우유로만 만든 건 아니고 단맛이 같이 있어서 소스 없이 먹어도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우유 함량이 높은 거를 좋아하는데 이러면은 대신 빨리 녹아요. 그래서 보통 빙수 전문점에서는 물을 섞습니다. 물을 많이 섞을수록 우유 풍미는 줄어들고 천천히 녹는 거죠. 물 섞는 걸 너무 뭐라고 할 건 또 아닌 게 실제로 이렇게 양이 적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런데 사이즈를 크게 먹을 때는 물을 안 섞고 우유만 100%로 만들면은 빙수가 상당히 빨리 녹아서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맛은 좋지만 천천히 먹는 거를 바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을 섞는 거를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긴 하죠. 그렇다고 너무 섞으면은 풍미가 너무 없어서 곤란합니다. 아무튼 주옥 빙수는 우유 함량도 높고 맛있네요. 마지막 디저트, 차나 커피를 선택할 수 있고 전통 과자가 나옵니다. 호두 맛있네요. 맛있게 먹었던 한식당 주옥. 이게 한식이지만 또 완전히 한식이라기보다는 재료가 한식이고 요리 방법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메인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앞부분의 요리들이 점심 코스인데도 다양하게 나오기도 했고 다 맛도 좋았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괜찮았습니다. 한식 다이닝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좀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